한국 경제 끝났다고요? 대한민국 역대급 돈다발이 몰려온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 경제 이제 끝났다. 외국인들 다 빠져나간다. 주식 시장 망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이런 비관론이 지배했죠.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증시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금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요. 아이러니하죠? 모두가 망했다고 외칠 때 글로벌 자본은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똑똑한 돈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움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봤을 겁니다. 대체 그들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역대급 돈다발이 몰려오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주식 정말 싼 거 맞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저평가, 디스카운트 상태다. 대통령이 자국 시장을 세일 중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자존심 상할 법도 한데 이건 오히려 전략적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3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투자의 질입니다. 단순히 주식 사고 파는 단타 자금이 아닙니다. 공장 짓고 R&D 센터 세우고 장기적으로 뿌리내리겠다는 진심 어린 투자입니다. 글로벌 머니가 한국의 저가 매력을 넘어 미래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대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요?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불확실성을 뚫고 온 외국인들. 솔직히 작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난장판이었습니다. GDP 성장률 마이너스, 정치 불안정, 북한 리스크까지. 투자하기엔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단기 변동성 너머를 봤습니다. 한국의 기초 체력을 신뢰했던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빠른 상용화 능력, 우수한 인력, 탄탄한 인프라. 이런 펀더멘털은 단기 위기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를 보면 공통된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구조적 경쟁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위기를 기회로 보는 자본의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들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등했고 먼저 들어온 투자자들은 프리미엄을 챙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답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반도체를 넘어 바이오, AI로. 반도체? 당연히 투자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 독일 머크는 한국에 3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 코닝은 전북 김제에 대규모 바이오 공장을 세웁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서만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 제조 공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R&D 센터가 함께 들어옵니다. 연구개발의 핵심을 한국에 둔다는 뜻이죠. 이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기술이 한국에 축적되고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 생태계 전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이니까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속도입니다. 한국만큼 빠르게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글로벌 기업들에겐 최고의 장점입니다. 바이오 시약 하나 테스트하는데 미국에선 석 달 걸릴 일, 한국에선 한 달이면 끝납니다. AI, 2차 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 먹거리 3대 산업이 모두 한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걸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준 겁니다. 어떻게 깔았는지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규제라는 족쇄를 풀어라.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내 임기 내 기업 환경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닙니다. 진짜 칼을 빼들었습니다. 타겟은 규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이오 기업들이 외국에서 소량 시약을 수입하려면 엄청난 서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몇 주씩 걸렸죠. 이제는 간소화됐습니다. 며칠이면 끝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2차 전지 공장 짓는 데 필요한 환경평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했습니다. 공장 부지 확보부터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 줄어든 겁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시간이 돈이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정부는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넘어 기업이 꼭 가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엔 놀라운 발상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만 잘 살면 안 된다.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돈 인센티브 더 준다.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수도권 말고 지방에 투자하세요. 현금 더 드립니다. 얼마나 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최대 10%피 추가 지원입니다. 투자 금액이 크면 수백억 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포항에 2차 전지 소재 공장이 들어섭니다. 왜 포항일까요? 인센티브가 컸고 포항제철 덕분에 산업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엔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몰립니다. 연구 인력이 풍부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들과 협업이 쉽기 때문이죠. 전북 김제는 어떨까요? 코닝이 첨단 바이오 소재 공장을 짓습니다. 농업 중심이던 김제가 첨단 산업 도시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지역 경제 입장에선 게임 체인저죠. 이건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닙니다. 전략적 분산입니다. 서울 집중의 리스크를 줄이고 전국을 투자 네트워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다음 전략입니다. 에너지 지도가 바뀐다. 서남해안 아리백 특구. 공장 유치에 숨은 열쇠 아십니까? 바로 전기값입니다. 제조업은 에너지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가 비싸면 아무리 인센티브 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아리백 특구입니다. 서남해안, 특히 전남과 전북 해안가에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산업용으로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요즘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약속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ESG 경영 필수니까요. 한국에 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저렴한 전기값과 아리백 인증까지. 완벽하죠. 실제로 서남해안 지역이 외국인 투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면 국제 정세 변화에 덜 휘둘립니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공장 있고 전기 싸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지방으로 모이는 법. 외국인 투자 기업의 특징 하나. 청년 고용률이 엄청 높습니다. 평균 직원 연령이 30대 초반이죠. 왜일까요? 글로벌 기업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호하고 대우도 좋습니다. 연봉은 물론이고 복지, 워라밸, 해외 파견 기회까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도 청년들이 안 갑니다. 문화생활 없고 교육 여건 안 좋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산학 협력을 강화해서 대학 졸업하면 바로 옆 첨단 공장에 취직하는 루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영화관, 카페, 공연장. 청년들이 서울 못지않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판교나 강남 못지않은 월급 받으면서 집값은 절반, 출퇴근은 10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해지자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선택하고 싶은 곳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부를 믿고 한국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라.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나쯤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한반도엔 리스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북한 문제, 지정학적 긴장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자본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훨씬 크다.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론 한국이 아시아 투자 허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북미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 지정학적 위치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부도 이 점을 압니다. 그래서 외교와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국제협력 확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에서 기술혁신 강국으로, 수도권 집중해서 전국 네트워크로, 단기 투기장에서 장기 투자처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역대급 돈다발이 몰려오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실행이 만든 결과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미래에 베팅하는 지금, 정작 한국인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